이 사연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변경되었으나 그 속에 담긴 인연의 힘과 진실의 가치는 실화에 기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의 아침, 대기업 JS그룹 본사 38층. 25살 최민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JS그룹의 이건우 회장의 신입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니 단정한 정장 차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 늘 캐주얼한 옷만 입던 그녀에게 이런 정장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38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가 엘리베이터의 기계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38층에 도착하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민지는 안내 데스크에 자신을 소개했고 곧 인사팀 직원이 나와 그녀를 회장실 앞 비서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최 비서님의 자리예요. 회장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9시 반쯤 출근하십니다. 인사팀 직원이 떠나고 민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태블릿, 그리고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뉴얼을 펼쳐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이건우 회장의 일정 관리부터 미팅 준비, 문서 정리까지 다양한 업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님, 회장님이 오십니다. 옆자리의 선임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일어나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곧 복도 끝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이건우 회장이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비서실에서 일하게 된 최민지입니다. 민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민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 오늘 일정은 9시 45분에 마케팅팀 보고가 있으시고 11시에 헤릭스 기업과의 계약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민지는 준비해온 일정표를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특별한 반응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대면은 짧고 건조했지만 민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장의 신뢰를 얻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오전 업무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민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전화를 받고 방문객을 안내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까다로운 업무 환경에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밝고 성실한 성격은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임 비서들도 그녀의 열정을 보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죠. 점심시간 민지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후에 있을 헤릭스 기업과의 계약 미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던 중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그녀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직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불일치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고 오후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헤릭스 기업과의 계약 미팅이 끝난 후 민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팅 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건우 회장은 헤릭스 측 대표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민지의 눈에는 헤릭스 대표의 미소가 어딘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선임 비서인 정수진이 민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수진 언니. 그냥 헤릭스 계약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한 점? 신입이 첫날부터 너무 긴장하는 것 아니야? 그 계약은 회장님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거야. 다음 주 목요일이면 최종 계약이 체결된대.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신입의 과도한 긴장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건우 회장도 외부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민지는 혼자 남아 헤릭스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헤릭스의 과거 재무제표와 사업 이력을 찾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헤릭스의 재무 기록에는 분명 어떤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 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주요 계약 내역에도 모호한 부분이 많았죠. 특히 그들이 제시한 해외 사업 실적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까? 민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사 첫날에 회사의 중요한 계약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의심이 틀렸다면 그것은 그녀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헤릭스 계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계약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JS그룹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게 될 이 계약이 사기라면 그 책임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헤릭스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사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해외 비즈니스 포럼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헤릭스의 CEO인 마이클 리가 과거 다른 이름으로 유사한 수법의 투자 사기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글이었죠. 최 비서, 어제 계약 미팅 자료 정리는 다 했나? 이건우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물었습니다. 민지는 화들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네, 회장님.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도 준비해놨습니다. 좋아. 다음 주 목요일 계약식 준비도 철저히 해.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헤릭스와의 계약을 통해 JS그룹이 신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의심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법무팀에 찾아가 헤릭스 계약서의 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법무팀 김 과장은 형식적인 검토만 있었을 뿐 회장의 지시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계약이라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민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헤릭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헤릭스는 허울 좋은 외관 뒤에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고 그들이 제시한 기술력과 사업 실적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JS그룹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민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녀는 이 사실을 이건우 회장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지의 눈앞에는 컴퓨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조사 끝에 민지는 헤릭스의 실체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 기업 평가 사이트, 그리고 전직 직원들의 익명 증언까지 찾아냈죠.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민지는 모니터에 띄워진 자료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헤릭스의 마이클 리 대표는 과거 3차례나 이름을 바꾸며 유사한 투자 사기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 일본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후 종적을 감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헤릭스라는 새 간판을 달고 한국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민지는 급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건우 회장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회장의 일정은 빽빽했고 그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5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지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건우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바쁘네. 오후 4시에 잠깐 시간을 내지. 이건우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민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회장은 갑작스러운 외부 미팅으로 사무실을 비웠고 결국 그날 민지는 회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민지는 이건우 회장과의 면담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걸린 문제였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들어오게, 최 비서.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웅장한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이건우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헤릭스 계약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회장님, 사실 헤릭스 계약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이건우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헤릭스는 사기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이클 리 대표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기업을 속인 전력이 있습니다. 이건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휙휙 넘겨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이런 조사를 했지? 이건 비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민지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최 비서, 자네 판단이 맞다면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모면한 셈이군.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건우 회장의 반응은 민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일 안에 헤릭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법무팀과 재무팀을 통해 공식적인 검증 절차도 밟을 거야. 그때까지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도록 해.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회장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 기간 동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헤릭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재무팀을 통해 그들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진위를 검증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조사 속에서 민지의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조사 이틀째 되는 날, 민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헤릭스가 JS그룹에 제출한 기술 특허 문서가 다른 회사의 것을 표절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해외 지사는 실제로는 임대만 해놓은 가상 오피스였습니다. 이제 민지에게는 헤릭스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어요. 헤릭스는 JS그룹의 돈을 노린 사기 기업이 맞아요. 민지는 새벽 3시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건우 회장에게 확실한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한 것이 회사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민지는 마지막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헤릭스의 마이클리가 보낸 내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우연으로 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JS그룹의 IT팀이 정기 점검 중 발견한 이메일 서버의 오류를 수정하다가 실수로 헤릭스와 주고받은 모든 메일이 일시적으로 복구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마이클리가 자신의 동료에게 보낸 내부 메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JS그룹 계약 성사되면 회사 정리하고 다음 타겟으로 이동하자.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이 한 줄의 메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 메일을 프린트하여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침 8시 민지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녀는 즉시 이건우 회장의 비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화상 회의 중이시고 그 후에는 바로 외부 미팅이 있으십니다. 오후에나 시간이 날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입니다. 내일 헤릭스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임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의 일정은 이미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이건우 회장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헤릭스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내일 아침에 보자. 하지만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오전 10시에 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들을 흘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민지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사무실로 와. 회장실에서 민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이건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이클리의 과거 사기 행각, 위조된 재무제표, 가짜 특허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인 내부 이메일까지. 이건우는 한참 동안 자료를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아냈지?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발견됐고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황혼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 이 계약은 내게 매우 중요한 거였어. JS그룹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였지. 이사회에서도 내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꿈을 깨뜨린 셈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이건우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실망이 아닌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지. 헤릭스의 제안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의심할 여지를 두지 않았어.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건우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계약식은 취소하겠어. 법무팀에 헤릭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라고 지시할 거고. 그리고 자네. 이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정말 뛰어난 통찰력과 용기를 가졌군. 그런 자질은 비서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필요해. 다음 주부터는 내 특별 보좌역으로 일해주게.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주겠어.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우의 제안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에게 특별 보좌역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직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자네 같은 인재는 드물어. 앞으로 내게 많은 도움이 필요해. 그날 밤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위기를 막아냈다는 안도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책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겠죠. 이틀 후 헤릭스와의 계약 취소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JS그룹은 투명한 경영 방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민지의 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의 용기와 통찰력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지는 특별 보좌역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고 이건우 회장과 더 가깝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의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이건우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헤릭스 사태 이후 2달이 지났고 민지는 특별 보좌역으로서 회사의 여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해외 투자건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 투자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현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도 높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지의 의견에 이건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항상 냉철하고 정확했습니다. 헤릭스 사건 이후로 그는 민지의 의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좋아. 최 보좌역 말대로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지. 대신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보게.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이건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요즘 들어 이상하게 뒤숭숭했습니다. 민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익숙함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업무 능력에 대한 감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노크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건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이전에 본 적 없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그것은 반달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하셨죠. 이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해 전, 그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 바로 그 반달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지? 이건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설마,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기억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 민지가 나간 후 이건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5해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이건우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건우의 가족은 그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이건우는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목에는 분명 그 반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민지가 서연의 딸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건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이건우는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네, 회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예요. 친어머니의 이름은 윤서연이었고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어요. 그 편지에 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편지에 친아버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끝까지 저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말만 있었어요. 이건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겠나? 민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어떻게 이 사진을?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해 전 나는 윤서연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인가요? 이건우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서연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민지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이건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 갑작스러운 진실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어. 이제부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 그날 이후 이건우와 민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업무적으로 완벽한 파트너였지만 그 관계 너머에 새로운 유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우와 민지는 예상대로 부녀 관계였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든 날 밤, 이건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민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윤서연과의 추억들을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건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건우와 윤서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웃음이 아름다웠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 그리고 음악을 무척 사랑했어. 특히 첼로 연주를 즐겨 들었지.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건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취향일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취향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가족이 반대했어. 특히 아버지가. 서연의 집안이 우리와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가족의 반대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어. 결국 서연이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민지는 이건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만약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어머니도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를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민지의 말에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가 떠나기 전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지. 상자 안에는 작은 음악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우가 태엽을 감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어머니가 자신을 재울 때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이 곡,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항상 불러주셨던. 이건우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와 서연이 함께 들었던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지에게도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널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분명 나도 잊지 않았을 거고. 방 안에는 음악 상자의 멜로디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음악에 젖어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 작은 선율 속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지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고 회사 내외의 반발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확신했습니다. 민지는 그의 딸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영자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제안할 것이 있어. 그날 오후 이건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민지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 후계자가 되었으면 해. JS그룹의 미래를 내게 맡기고 싶어. 민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건우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버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갑자기 회장님의 딸로 밝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 서두르지 않을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거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야. 중요한 건 내 의지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민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건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내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그 말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우는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지는 자신의 결정을 이건우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당분간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요한 자리를 맡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건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의 판단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하자. 우선은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는 게 어떨까? 거기서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민지는 JS그룹의 전략기획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건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우는 회사에서는 공적으로 그녀를 대했지만 사적으로는 아버지로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는 민지에게 윤서연과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민지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 양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어.
어느 날 저녁, 이건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널 키워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없었을 테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우의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것은 민지가 처음으로 이건우를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전략기획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우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분명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10월의 끝자락, JS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전략기획실의 대표로 참석해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에 임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 이사의 제안대로라면 우리는 기존 시장보다 30% 이상의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재무이사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건우는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조용히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26살의 민지는 이미 JS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전략기획실의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건우는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임원들의 반응도 좋았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 임원에 대한 편견과 빠른 승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지도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전부 내 능력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이건우의 말에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이건우는 단순한 회장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부녀로서의 유대감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건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야. 민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은퇴하실 나이도 아니고. 은퇴는 아니야.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할 거야. 다만 회장직은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넘기려고 해. 민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건우가 누구를 후임 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두가 봤잖아.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곁에서 도울 거야. 이건우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요. 제가 능력이 아닌 혈연 때문에
회장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걱정 마. 내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져야 해. 윤서연의 딸로서, 내 딸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해.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이건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았으면 해. JS그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그날 밤 민지는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건우의 딸로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민지는 윤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 하지만 이건우를 통해 조금씩 알게 된 어머니의 모습. 서연은 강인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라면 두려움에 맞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이건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도 공개하겠어요. 이건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포옹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내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사회에 민지의 정체를 공개하고 그 후 언론 발표를 통해 회장 교체와 함께 그녀가 이건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반발이 있을 것이고 질투와 의심의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건우는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다음 달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새로운 회장으로 최민지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민지 이사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민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이건우 회장님과 윤서연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것은 혈연 때문이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JS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지의 당당한 모습에 몇몇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일해온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지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건우의 말에 12명의 이사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이건우와 민지는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민지의 정체와 회장 승계를 발표할지,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긴장되나? 기자회견 시작 전 이건우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제 진짜 모습으로 살 준비가 됐어요. 이건우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민지는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JS그룹의 갑작스러운 회장 교체 발표는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모든 언론사가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건우와 민지가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그룹 회장 이건우입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는 다음 달부터 JS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회장으로 최민지 전략기획실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회견장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하거나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젊은 여성 임원의 갑작스러운 회장 승진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지 이사는 제 딸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 빠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하게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26해 전 저는 윤서연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민지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고 1년 전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 발표가 아닌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민지는 처음 JS그룹에 입사했을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헤릭스 사기 계약을 막아내며 회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의 승진은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순전히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이건우는 민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한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6해 동안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운명처럼 저는 제 아버지를 만났고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단순히 이건우 회장님의 딸이기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JS그룹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민지의 갑작스러운 회장 승진과 그녀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고 이건우도 때때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대로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최 이사님, 아니 새 회장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저는 JS그룹이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우 의장님의 지도와 직원들의 지지가 있다면 이 도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지와 이건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이건우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회장실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들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